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넌 내게 세상이자 온 우주였었지. 눈을 감아도 너가 보인다는 그 말 거짓말 같지만 아직도 너가 나와.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었지만 갈수록 넌 그게 지겨웠나 봐. 난 그럴수록 내가 뭘 잘못한 줄 알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한 상황조차 미안해. 속절없이 타이머는 밉게도 계속 안고 난 결국 널 붙잡지는 못했지. 나도 벽에 걸린 사람들처럼 우릴 자랑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칸에는 너 그리고 우리 둘 그리고 지금이 빈 공간. 내 인생에 내 컷을 남긴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너 그리고 우리 둘 그리고 지금이 빈 공간. 내 인생에 내 컷을 남긴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잘 지내나 Where you at now 언제였나 우리 기념일 널 생일 기억하지 말걸 잃었다면 컷마다 우린 따로 지키지만 내가 보고 싶다면 see me on TV. Oh baby can't you see me. 외로 보이려고 티 내는데 잘 안 됐나봐. 넌 대체 어딨니 baby girl. 어디서 내가 좀 어리석어. 난 여전히 여기서 작업실 한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어. 사진 4개 중에서 맘에 드는 거란 게 더 못 찾겠어. 새로 찍어 이렇게는 못 지워. Oh yeah. 나 너 그리고 우리 마지막 칸까지 나는 미워. 너 그리고 우리 둘 그리고 지금이 빈 공간. 내 인생에 내 컷을 남긴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너 그리고 우리 둘 그리고 지금이 빈 공간. 내 인생에 내 컷을 남긴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아직 가지마 가지마 시간이 타야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마키아토 김미라입니다. 딘딘 인생 네컷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저 어렸을 때 한참 사진 찍기가 유행했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방 같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진을 찍어요. 원하는 배경을 고른 다음에 찰칵 누르면 3, 2, 1 하면서 찍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수정하고 싶은지도 거기서 직접 선택을 하면 최종 결과물로 예쁜 사진이 나왔어요. 한참 유행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니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생 네컷이라고 그 비슷한 사진 찍기가 유행하더라고요. 한 장에 4컷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걸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나는 내 인생에 4컷을 찍는다면 이 4컷 안에 어떤 사진이 담기면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상상해 봤을 때 이 장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장면 왠지 남을 것 같아 하는 내 인생의 진짜
인생 내 것 있으신가요? 잠깐 음악 들어보면서 나의 삶을 쭉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수영 꿈, 치즈 오늘의 기분 두 곡 들으면서 생각해 볼게요. 어젯밤에 불안했던 무서웠던 꿈을 꾸고 너에게 달려가 봤을 때 모든 게 변함이 없네. 그래도 난
오늘 베란다 식물 연구소 김연아 소장님과 함께하는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소장님의 특별 주문입니다. 한스밴드 오락실 듣고 인사드릴게요. 시험을 망쳤어. 어우 집에 가기 싫었어. 예배됐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때문에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걸. 또 제고기로 긁겠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바가지 돈 때문에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 시험 성적 아신 건 아닐까?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엔 이 시대에 아빠들이 많다는데 혀끝을 쭉쭉 내 탓이는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 아빠. 늦은 밤중에 아빠의 한숨 소리 옆에 신나게 코골며 잠꼬대하는 엄마.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일도 회사에 가기 싫으실까? 아침은 오고 또 엄마의 잔소리. 도시락은 아빠 거 내 거 두 개. 아빠 조금 있다 또 거기서 만나요. 오늘 누가 이기나 열어봐요. 승부의 세계는 너무너무 냉정해. 그녀간도 소용없는 오락한판. 아빠 힘내요. 난 아빠를 믿어요. 아빠 곁엔 제가 있어요. 아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네, 보글보글보글 타이밍 진짜 최고십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오락실에 들어가면 그 유행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그죠. 보글보글 보글보글. 기억하시나요? 네네. 보글보글이었는데 그 얼마 전에 박세리가 그 게임을 TV에서 보글보글 100판을 깨야 한다고 막 했던 게 보면서 저도 생각이 났어요. 그때 당시 그 신발을 신으면 되게 빨라지는데 그 신발 이름이 까발로였답니다. 까발로가 뭐 뜻이 있는 건가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상표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조다쉬, 프로스펙스, 르카프, 까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네. 정말 오래된 그 상표명들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있는 상표명도 있지만
그 신발을 신으면 정말 빨라져서 정시험씨 그 신발을 신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근데 옛날 오락실 추억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임 중에 테트리스 그리고 슈퍼마리오 요즘에 영화도 극장 개봉했었는데 아. 슈퍼마리오 게임도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커지고 몸 커지고 맞아요. 네네. 그랬던 그 기억이 나서 오락실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 제가 강력하게 그니까요. 이거 네. 꼭 넣어야 된다. 나를 소개하기 전에 꼭 넣어줘라. 첫 곡이다. 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학창 시절에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쟤는 맨날 오락실만 다녔나? 라고. 맞아요. 저희가 사실 스튜디오에서 음악 들으면서 그런 얘기했죠. 사실 저는 오락실 잘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임이 그 한 세네 가지 정말 국민 게임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만 알고 우리 소장님도 사실 처음 가신 게 고등학생 때라고. 고등학교 때 갔어요. 라이덴이라고 그땐 친구랑 그 비행기 슈팅 게임도 즐겨 했었고 그 친구가 미화야 폭탄 써 그러면은 폭탄 눌러주고 했었던. 미화야 잘 지내지? 이게 유행이 좀 돌고 돈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뭐 옷 같은 경우도 복고풍 옷 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옷이 또 다시 유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잖아요. 꽃 선물 같은 것도 좀 유행을 타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최근에 저희 때는 주로 꽃다발을 선물한다 하면 안개꽃의 장미, 뭐 안개꽃의 후리지아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FM. 같은데 네네. 최근에는 그 작약꽃이 꽃다발에 또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한 송이가 엄청 큰데 그렇죠. 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모란이 설마 작약이랑 제가 잘 알고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러면 모란 그다음에 작약 우리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네, 좋죠. 모란은 그 꽃 중에 왕으로 이렇게 표현될 만큼 꽃말이 부귀와 건강, 장수를 표현해요. 대신 작약은 치유의 꽃으로 꽃말은 부끄러움이나 수줍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작약과 모란은 닮아서 일반인들도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가끔 보면 저도 어려워요. 그리고 계량종으로 나오는 그런 꽃들을 보면은 가끔 이게 작약인지 모란인지 헷갈릴 때도 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모란과 작약 차이는 일단 모란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란은 목단이라고 불려요. 같은 거군요. 네. 혹시 화투에 6월 꽃을 보면은 그 모란이 이렇게 있어요. 화투 아시나요? 화투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이렇게 그 꽃이 정말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꽃잎이 이렇게 크고 꽃이 네네. 꽃송이가 큰 게 있는데 그게 6월 달로 이렇게 꽃으로 해서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화투에 나오는 꽃이 목단이랍니다. 모란이라고 하셔도 되고. 네. 원래 중국의 고향인 모란은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화려한 꽃을 보기 위해서 화단에 심어서 기르던 그 관상용 꽃이에요. 저는 그 모란 하면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국립세종수목원에 가면 궁궐정원에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문화해설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한번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제일 위쪽이 꽃 중에서도 제일 왕꽃 꽃 중에 왕 그 꽃을 심는다. 그게 모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 크기별로 상징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옛부터 이렇게 부귀화라고 불리고요. 귀한 대접을 받아온 그 꽃은 이름에 걸맞게 향도 이제 기품스럽죠. 또 부귀와 여성 혹은 여왕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부귀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화 같은 곳에 보면은 모란이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과거 송나라의 유학자 주도니는요. 화려하게 핀 모란을 부귀한 꽃이라고 불렀는데요. 부귀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고 출세해서 명예를 얻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모란꽃은 부귀와 명예를 나타내는 꽃으로 부귀화라고 불리고 또 귀한 대접을 받아온 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나 사랑을 받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궁궐, 사찰, 민가 등등 모란꽃을 심었을 정도이고요. 현대에 와서는 모란꽃은 해바라기 꽃과 함께 재물을 상징하는 꽃이 된 거죠. 아, 그러네. 이게 부기에는 재물이 그쵸, 많은 같이 것도 이제 따라오니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씩 정말 해바라기 꽃 액자를 탁 회장님 자리에 걸어놓기도 하고. 아, 이제부터는 우리 모란꽃을 모란으로 바꿀까요? 더 화려하지 않은 색감이 노란색보다는 더 화려한 것 같아요. 해바라기보다. 두 번째 의미로는 그 여성이나 여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모란의 풍부한 꽃잎과 사랑스러운 색상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과거 중국에서 양귀비 등 절세 미녀를 모란꽃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선덕여왕 아시죠? 네. 그 선덕여왕 그 일화, 향기 없는 꽃 일화에 따라서 여왕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이 일화가 어떤 일화인가요? 그 당나라에서 그 가져온 모란 꽃 그림하고 꽃씨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꽃은 비록 아주 아름답기는 하지만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웃으며 물어보죠. 또 네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라고. 덕만이 대답하죠. 꽃을 그렸으나 나비와 벌을 그리지 않았기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무릇 여자가 뛰어나게 아름다우면 남자들이 따르는 법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꽃은 무척 아름다운데도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이것은 분명히 향기가 없는 꽃일 겁니다. 라고. 이 그림만 보고 어떻게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자연을 그릴 때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렸으니까 그 모란꽃을 그리면서 벌과 나비를 왜 안 그렸을까? 없으니까 안 그렸겠죠. 실제로 향기가 없나요? 요즘은 향기가 조금 살짝 나는 것도 있고 많이 개량이 되어서 좀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란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정확히 구분하자면 모란을 한자로 표현하면 목단이라고 적기 때문에 모란꽃을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지 이제 같은 꽃입니다. 반면에 작약은 모란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꽃이고요. 모란꽃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피지만 5월에만 피기 시작하고 다른 꽃보다 조금 일찍 져요. 네. 실제로 피고 지는 기간은 약 10일 남짓하기 때문에 모란꽃은 감상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지만 네. 그 풍수 인테리어적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건 모란꽃을 그림으로 그러니까 생화로 놓기는 좀 그쵸, 피어있는 10일. 기간이 그쵸, 짧으니까 네. 생화로 놓기는 좀 그렇고 이제 그림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놓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란은 그림으로 많이 구매들을 하세요. 그걸 장식하려고. 그래서 화투에 또 모란이 있지 않았나. 돈 많이 따라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이 좋은 사람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오늘은 무슨 일인가 울었던 얼굴 같은 거 그간 너의 말
걸까 내 친구 학교 앞에 놀러왔던 날 우리를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지새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겐 벅차네 벅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친구들 지겹다 말하지 늘 같은 노래 부르는 나에게 하지만 그게 바로 내 마음인걸 그대 먼 곳만 보내고 혹시 넌 그냥 내 맘을 알까 우리를 아는 지금 모두 모른 밤 술 취한 널 데리러 온 그를 내게 인사시켰던 나의 생일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네 옆에 그를 보면 나와 너무 다른 난 초라해지는 그에게 널 부탁한다는 말밖에 너를 우는 사람과 위로밖에 못하는 나 웃으면 나도 좋아 너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게 벅차네 복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난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모란꽃이 떨어질 때 작약꽃은 피어오르게 되어서 매우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작약은 지상부의 줄기가 살아서 겨울을 나는 떨기나무 목단과 달리 겨울철 지상부의 줄기가 모두 죽고 뿌리만 살아남아서 겨울을 나는 식물입니다. 목단은 그 줄기가 땅 위에 줄기가 살아 있어서 겨울을 나지만 작약은 그 지상부의 줄기는 이제 죽고 음흠. 뿌리만 살아 있다가 그쵸.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자라난다 오르는. 이거죠. 네네. 아. 중국에서 넘어왔다가 알려진 작약은요. 기후가 비슷한 우리나라 노지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가을에 줄기와 잎을 다 떨어뜨리고 스스로 월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춥게 지내는 동안 뿌리와 순이 더 건강해지죠. 작약은 뿌리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로는 큰 까다로움 없이 꽃을 잘 피우는데 다만 뿌리가 예민해서 늦은 봄쯤 자리를 잡고 있는 중에 분갈이 같은 걸 하시면 그걸로 이렇게 자리가 옮겨지게 되니까 그 해는 꽃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꽃이 다 시들어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얘가 진짜 없어진 게 아니라 밑에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기다리고 거니까 있는 꽃을 거죠. 필 그 다음 준비를 하고 봄을. 있는데 아, 네, 그렇죠. 이동을 네. 하니까 겨울철 뿌리만 남겨두고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올려서 꽃을 피는 작약은요.
옛부터 모란과 같이 관상용으로 화단에 심기도 했는데 한방에서는 작약의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재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뿌리를 또 약으로 작약을, 사용했군요. 네. 그러니까 꽃집에 가면 목단은 막대기만 꽂혀져서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약은 흙덩이에 몇 가닥의 순들이 이렇게 삐져나온 덩어리를 판매하니까 그것으로도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살 심했나? 아, 혹시 사러 가면 네. 이게 모란인지 작약인지 모르면 막대기만 꽂아 파는지 아니면 흙덩이에서 순이 이렇게 좀 삐져나와 있는지 아, 그걸로 또 구분할 수 있군요. 아니 그보다 솔직하게 현장어로 말씀드리면 개화주 기준으로 모라는 2023년 개화주 기준으로 모라는 3만 원, 작약은 6천 원. 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아, 잘 웃으셨죠? 노래 듣고 가요. 체리필터 오리 날다.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 했죠. 늦은 밤참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우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 위 떠있는 멋진 달 되고 싶어.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밤하늘 가득 안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날개를 펴 꿈을 꾸어요. 난 나는 꿈을 꾸었죠. 달님이 말을 했죠. 어서 위로 올라와 나와 함께 놀자고. 늦은 밤참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엄마도 날 수 없다 오늘도 혼이 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 위 떠있는 멋진 달 되고 싶어.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밤하늘 가득 안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날개를 펴 꿈을 꾸어요. 난 날아올라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날아올라 이제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갈 거야.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밤하늘 가득 안고 싶어요.
이렇게 모란이랑 작약처럼 생김새가 좀 비슷한 게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듣다가 또 헷갈리는 그 유명한 식물이 생각났습니다. 이팝나무와 조팝나무. 이름도 비슷해. 이름도 비슷하고 팝팝팝. 피는 시기도 조금 비슷하죠. 그쵸. 멀리서 보면은 이팝나무였더라 이게 조팝나무였더라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란과 작약처럼 이팝과 조팝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개화를 해요. 5월에 피는 꽃나무로서 하얀 꽃에 계보를 잇는다라고 할까? 그쵸? 주변 공원이나 산책로 가면은 그 하얀 꽃이 은은하게 향기까지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름도 비슷해, 하얀 꽃도 비슷해. 그래서 똑같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형제 관계 뭐까지도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건가요? 전혀 다르죠. 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팝나무가 왜 이팝나무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쵸? 근데 옛날에 쌀밥을 이밥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얘가 그 밥 공기를 엎어놓은 그 쌀밥처럼 생겼다. 꽃이 이렇게 쌀알처럼 작게 생겨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이밥나무는 그쵸. 이밥나무하다 이팝나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3대 팝나무라고 하죠. 이팝, 조팝, 공조팝. 팝팝팝 막 그렇게 들어가요. 네. 근데 꽃들이 멀리서 보면 그렇게 쌀밥 같이 밥알처럼. 보여요.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팝이 밥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아니, 밥이 팝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 팝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밤나무, 쌀밤나무라고 하죠. 제가 2017년 그 역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쌀밥이라는 것을 쌀밥이라고 안 하고 이밥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대사에 그 꼬맹이가 이밥 먹고 싶다고. 왜냐면 배고프니까 백성들이 그쵸. 그런 대사를 기억 못 하시죠? 네. 기억력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우리 그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보릿고개 시절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얗게 핀 그 이팝나무 꽃들이 이제 그 쌀밥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조금 일찍 피는 조팝나무를 보고 이제 배고픔을 느끼다가 이팝나무를 보면 그 허기가 절정을 이룬다는 그래서 더 이팝나무가 네. 약간 꽃잎이 살짝 가느다라니까 더 쌀밥처럼 보여서 이밥나무가 이팝나무라는 말이 전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팝꽃이 이게 풍성하게 피면 그 해는 이제 풍년이 든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죠. 이팝나무와 조팝나무는 생물학적으로 분류부터 아예 달라요. 네. 조팝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이에요. 보통 그 울타리나 경계선 같은 경우에 많은 심는 조경수인데요. 보통 조팝나무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꽃이 펴요. 4월부터 이게 피기 때문에 4월 초 중순에 작고 예쁜 꽃을 보셨다면 조팝. 둥글게 피고 꽃잎이 5개고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술이 좀 많아요. 암술은 한 4-5개 정도 되는데 수술보다 작은 게 특징이거든요. 키는 앞서서 이렇게 말했듯이 관목이라 1m에서 2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조경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울타리나 경계선에 심어서 담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조팝나무를 조경수로 심으면 천연 담을 세우는 거겠죠? 1m, 2m로 이렇게 둘러서 쌓여 있으니까 그쵸. 단장 높이 대용으로. 정도로 되겠네요. 네네. 그럼 이팝은요. 높이가 20m 이상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 가로수로 많이 이용을 하죠. 네. 그리고 개화 시기가 5월에서 6월로 조팝보다 좀 늦게 피거든요. 이팝나무는 꽃을 5월에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올해는 이팝나무의 꽃이 뭐 4월 말부터 피었다고 하죠. 그러게요. 그 벚꽃도 3월. 그렇죠. 많이 당겨. 올해는 유독 되게 일찍 꽃들이 개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팝이랑 조팝이랑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설명해 주셨던 분이 이밥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조팝은 조밥 닮았다. 그래서 조밥은 뭐지? 그다음부터 이렇게 그 조 있잖아, 조. 수수 조 같은 거 이렇게 네네. 들어가서 이팝은 그냥 하얀색인데 조팝은 이렇게 노란색이 노란색.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팝이구나. 이게 조팝나무구나. 이렇게도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영특하신데? 네네. 이팝꽃은 길고 가느다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팝꽃은 암수 딴구루이고 꽃받침과 화관이 4개로 갈라지고 수술은 2개가 화관통에 붙어 있어요. 사실 이팝나무와 조팝나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물학적 분류에서부터 교목과 관목으로 이렇게 다르니까 빨리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름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관목과 교목을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관목은 조팝나무 할 때 말씀드렸는데 키가 1m나 2m 정도밖에 자라지 않고요. 교목은 키가 20m 이상 크게 자라는 나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크기만으로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계속해서 헷갈리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가을 되면 많이 헷갈리는데 갈대하고 억새. 이거 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갈대와 억새는 가을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을에 한번 또 하죠, 뭐. 자세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기억하기 힘드시니까 기억할 네. 게 많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리고 가을에 또 말씀드리면 또 기억하겠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갈대와 억새는 모두 벽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생김새도 비슷한 데다가 꽃이 피는 시기도 9월로 비슷하죠. 그래서 얼핏 봐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갈대와 억새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서식지예요. 갈대는 강가나 습지처럼 물이 있는 곳에서 무리지어 자라고 산에서 갈대와 비슷한 식물을 봤다면 이는 확실하게 갈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키가 2m에서 3m 정도 사람보다 크고 꽃의 색깔이 갈색이에요. 그리고 갈대는 쓰임이 좀 많아요. 어린 수는 식용으로, 이삭은 빗자루. 이삭의 털은 솜을 대신에 쓰고 종이를 만드는 펄프의 원료로도 사용되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갈대가 이렇게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식물로 유명해요. 질소나 인 등 오염물질을 빨아들이고 잎과 줄기에 또 저장을 해요. 구리나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을 뿌리에 쌓아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덕분에 주변 오염을 줄이고 토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순천만에 3.5km에 달하는 거대한 갈대 군락이 있어서 순천만 그 생태계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그럼요. 하네요. 와. 그런데 왜 갈대는 여자의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네요. 저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그걸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그러네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학교 음악 시간에 많이 불렀던 그러네요. 것 같은데. 네.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네. 갈대가 전 세계 온대 지역에 고루 분포한다면 억새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사는 풀이에요. 주로 산이나 들처럼 건조한 지역에 무리지어 자라는데요. 간혹 물가에 사는 억새도 보이긴 해요. 그는 억새와는 좀 다른 물억새라는 또 종이에요. 물가에 있다고 다 갈대가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억새 중에 물억새는 또 물가에서 자라기도 해요. 하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 물가에 산다라고 하면은 뭐 갈대인 경우가 많고. 네. 억새 같은 경우는 키가 1m에서 2m 정도 갈대보다 좀 작아요. 줄기도 갈대에 비해서 가는 편이고 꽃은 줄기 끝에 부채 모양으로 달리고 은빛이나 흰색을 살짝 띠고 있어서 갈색 꽃인 갈대하고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잎이 가장자리에 딱딱하고 날카로운 이렇게 잔톱니가 있어서 손이 이렇게 베일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꺾고 싶을 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후 위기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에너지도 그중 하나인데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게 억새예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대규모로 수확할 수도 있고요. 줄기에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바이오매스 작물들보다 더 저렴하고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도 줄일 수 있으니까 아마 가장 유망한 바이오 에너지 작물로 연구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억새는 그냥 예쁘다. 이렇게 사진 가을 분위기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갈 때 억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좋은 것도 많이 주고 환경에도 좀 앞으로 사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모란과 작약, 이팝나무, 조팝나무 그리고 갈대와 억새까지 헷갈리는 식물들 좀 딱 봐서 구분하기 어려운 식물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소장님 말씀 이렇게 떠올리면서 좀 구분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 또 감사합니다. 네, 뿅. 네, 우리도 인사드리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마키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